자,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그 어저께 우리 원내대표 원내대표께서 그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탄핵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죠. 네.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사에서 또 그 비선 실세로 인해서 탄핵당했던 전 정부의 길을 걷지 마라라는 이제 경고를 했는데 사실상 탄핵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탄핵 해가면서 이게 이제 탄핵 국면이 저절로 조성이 돼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나오면 지지율이 높으면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탄핵 얘기를 하냐. 그렇지.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역풍 얘기 나오거든요. 막 탄핵 역풍 맞는다 니들. 막 국민들이 가만두지 심판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일단 그 저쪽의 반응이 매우 그 시대적인 유행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TV조선이 얼마 전에 한 여권 관계자와 통화해서 대통령 지지율 한 자릿수까지 되면 그땐 탄핵 얘기가 나올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바로 여권 관계자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온 모양입니다. 이제 드디어 발언자가 밝혀졌군요.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경력직이잖아요. 탄핵 한두 번 해봐요. 그렇지. 탄핵 전문가지. 우린 탄핵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탄핵당한 대통령 우리 가지고 있어. 여기 탄핵당한 대통령 가지고 여러분 있는 혹시 있어? 잊으셨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 법사위원이 권성동입니다, 위원장. 그러니까요. 탄핵 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네요. 쫙 포진하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은 언제든 탄핵을 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친구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 언제 뭐 친구 뭐 동지 따졌던 애들도 아니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박민혜 의원이 나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경 지지율 하락세 관련 탄핵을 언급한 여권 관계자가 본인이 아니라면서 저는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고 기자들이 먼저 익명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도 기왕이면 실명으로 실어달라고 한다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그거죠. 입 큰 개구리 너 나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입 큰 개구리, 입 안 큰 개구리가 저 입 별로 안 큰데요. 근데 하기는 했나 봐요. 뭔가. 왜냐면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 뭐 허위 사실로 엄중 법적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 맨날 하는 거 네. 그런 거죠. 뜨뜻미지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찬물을 뿌려버린 윤석열의 멋진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니 뭐 야당 의원이 하는 얘기 뭐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어록을 남겨주셨습니다. 헐. 즉 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놀라운 어록을 발언을 해주셨다는 거죠. 아유 그냥 조용히 닭 틀고 있지 진짜 정말. 아니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시거든요. 그냥 닭 틀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차원에서 이제 자기 방어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지율 안 보고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뭘 신경 안 신경 안- 쓴다며.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신경 쓰고 있는 애들은 그 쉽게 말해서 윤석열의 권력을 빌어갖고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여우들이에요. 윤석열은 앞에서 쏠템을 쏴봐 나 맷집 좀 멧돼지야 하고 그냥 드러내놓고 있는 거고 난 이미 여기 온 걸로 내 목표는 끝이야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든 지지율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저렇게 쿨해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렇습니다. 나는 탄핵 당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육상시 이게 십상시가 아니고 육상시인 거 육상시를 얘기를 보면 했습니다. 네. 육상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문고리 육상시. 자, 이게 누구냐에 관해 가지고 프레시안이 기사를 냈습니다.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들 중에서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 사람 주진우 아시죠? 그 사무실 해놓고 어. 이재명 그건 아들
그 당시에 몰아붙이려다가 택시에서 틀려가지고 털린 사람. 네, 사라졌던 그 주진우입니다. 아 주진우. 아이씨. 네,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 6명을 육상시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그 자생항반병원 사위. 그렇죠. 그렇죠. 네, 쇼핑 셔틀 하던 그 신모 나토 씨. 신씨. 예. 나토 가신 신노 신씨, 신씨. 예. 예. 쇼핑 쇼핑 친구. 전문가. 예, 영어 잘해서 스페인에 데리고 가셨다는 그 그렇지. 신씨. 네. 여기 진짜 정체적으로 진짜 너무. 근데 육상시 모두 검찰 출신이고 경과 인연이 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음. 봤을 땐 거의 검사들에 있어서는 이분이 거의 천적이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약간 속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아무튼 예 검사들한테서는 이분은 왕인 것 같습니다. 뭔지 궁금한데요. 네. 이른바 요즘 TV에는 돼지의 왕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합니다만 재미는 그래도 그닥 뭐 없었습니다만.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아니 난 그래요? 왠지 제목에서 이미 네. 한번 어그로를 끌고 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육상.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육상시들 보면 얘네들이 다 검찰 출신이니까 막 검찰 공화국이나 검찰 왕국이나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얘들이 진짜 내실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는데 네? 어찌됐거나 육상시로 빌렸다는 게 이게 뭔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뭐 육선녀라든지 아니면 그 옛날에 그 저기 사육신 생육신 해갖고 막 그것까지 나와야지. 생육신 뭐 이거 법육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육상시래. 상시. 그래서 얘네들이 이 뭔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그럼 누가 그걸 확인했을까? 기능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뭔가 이게 좀 검증된 거 아니냐. 상시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네. 다른 부분인 거고요. 넌 상시. 넌 안 되겠어. 원래부터 이제 내관 문화가 이게 시작되면서 이게 그 왕조들을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정책적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지들이 똘똘 둘러싸고 그래서 왕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던 것들이 예전에 십상시라든지 또는 뭐 고종 때 있었다고 하는 뭐 김자겸 뭐 이런 사람들 역대 내시들의 그 행적들을 보면 왕 주변에서 왕의 정보를 통제하고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권력을 찬탈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류의 권력 이양이 이미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윤석열이 결정하는 것보단 얘네들끼리 서로 인사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행정에 대한 결정들을 윤석열 없이 얘네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대가리는 원 외에 있는 차세대 황세자. 네. 안뚜껑 씨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정승판서의 집 앞으로 선물을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럼. 애첩의 집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애첩이야? 누구의? 그리고 왜냐면 이제 애첩들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시한테 뇌물을 줬거든요. 왜? 내시가 그 방으로 데리고 가거든. 그렇죠, 그렇죠. 부킹을 내시가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 왕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의 권력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이미 이런 육상시들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력이 유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육상시. 근데 얘들은 좀 기분 더럽겠다. 왜 멀쩡한 우리를 내시에. 내시로 비비. 그러니까 이런 때는 야, 바지 한번 내려볼까요? 이러고 좀 반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들끼리 뭐 어떻게 알았대? 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육상시들을 움직이는 힘은 사실은 카카오톡에 있다. 외부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는 운영자가 둘이다.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예전에는 카카오 본사도 털고 잘 하더니 요새는 뭐 그런 게 없네요. 내 걸 왜 한동훈부터. 터냐고. 언제든 털 수 있는 건데. 네. 네.
송 작가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참 네. 별나구나. 별나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되겠네요. 네. 자, 이 육상시가 십상시까지 늘어나게 될 가능성에 대한 것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니, 나 지금 이게 나왔잖아. 응. 지들끼리 싸움 날 것 같아. 씨, 그러니까. 나 육상시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였어? 그렇지. 야, 어이, 나는 씨. 왜 빼? 이러면서 어이씨 조금 더 알랑방구를 잘 떨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요 내부에서 그러면 제가 나랑 같은 급이었어? 육상시였어? 아 기분 좀 그런데 이러면서 예 보나마나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겠네요. 장제원이 강하게 항의하겠군요. 음. 우리 원내대표한테 왜 난 안 끼워줬어? 왜냐면 너는 입 큰 개구리야. 내가 보기에는 이 육상시의 권력 전행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와 취재가 앞으로 꾸준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임기 말에 이런 거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직원력을 다 내시들한테 던져줘 버리는 지가 무슨 뭐 명나라 황제 저기 우리 임진왜란때 도와줬던 광무제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아니, 술 드시는데 힘들겠죠. 네, 힘드네요. 네. 예 중요한 거는 이익 집단도 모르는 교문 육상시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역사를 모를 테니까. 예 네. 네. 뭔들 알겠어요.